지정학적 폭풍이 거세지고 개미 투자자들은 관망 중 자금 비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바퀴벌레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스테이킹 수익과 ETF 테마의 이중 동력, 솔라나는 다음 60% 급등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장난에서 제왕으로 BTC BUL이 민코인의 오래된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전 세계 USDT의 절반을 삼키고 1달러과 USDD가 함께 비상, 트론 스테이블 코인 군단이 총출격합니다. 바이낸스의 글로벌 전략, 케냐의 새 국면에서는 과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6월 30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나와서인데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정말 끈질깁니다. 202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그 후 60일 동안 평균 37% 상승하며 금과 S&P 500을 완전히 능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월 21일 발생한 지정학적 사건은 하루 만에 비트코인을 98,000달러까지 끌어내렸고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 30일에는 가격이 다시 18,500달러로 반등해 일주일 만에 거의 10.7%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않는 바퀴벌레 시나리오 재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2020년 미이란 충돌 후 60일 동안 20% 상승, 코로나 이후에는 21%, 미국 대선 혼란 때는 무려 13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1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많아야 6에서 9% 오르는 데 그쳤고 S&P 500은 들쭉날쭉 오히려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디지털 골드라는 타이틀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도 이런 흐름에 적극 가담하면서 시장 안정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번 지정학적 공포를 대부분 소화한 상태이며 새로운 악재만 없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활동이 최근 6개월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0일 평균 기준으로 보면 0.1만 달러 거래 규모는 5월 중순 최고 4.2억 달러에서 6월 29일에는 3.79억 달러로 떨어져 한 달 만에 10% 감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최근 30일 자금 유입 및 유출 변동도 9.07%로 매우 냉각된 상태이며 이는 현재 가격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올라 6월 저점에서 회복하여 6월 29일에는 약 17만 6,41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개인 투자자는 떠나는 이 괴리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금 시장의 구조는 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모한 진입을 줄이고 변동성도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집하면서 페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단순한 감정적 기대가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흐름입니다. 그 덕분에 시장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는 다소 느려지고 거시 환경 및 기관 자금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6월 21일 지정학적 사건의 충격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한동안 리스크 회피 정서에 빠졌고 자금 조달 금리는 5일 연속 마이너스 구간을 기록했습니다. 최저는 마이너스 0.0043까지 떨어지며 공매도 세력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6월 28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여 자금 조달 금리는 며칠 만에 마이너스 0.0에서 0.076까지 치솟아 최근 30일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30일에도 0.0598 수준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역시 반등하여 18,5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신뢰가 돌아왔고 단기적으로 모두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롱 포지션이 우세하며 플러스 자금 조달 금리는 강세 분위기를 뜻합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도 과열 여부를 경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 금리는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현재 가격은 단기 고점 근처에 있어 레버리지 자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롱 포지션 뒤에 현물 자금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솔라나 이야기를 하자면 스테이킹은 마치 돈을 신비한 은행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SOL을 잠그고 거래 검증을 도와주면 1년에 약 외서 7%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개인키, 검증 노드, 위임 같은 용어가 외계어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에 나온 암호화폐 ETF들, 심지어 블랙록의 엄청난 인기를 끈 이더리움 ETF조차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토큰 보유는 가능하지만 스테이킹 수익은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SEC가 굉장히 엄격한 문지기처럼 행동하며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넣으려는 시도에 대해선 안라고 됩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하지만 렉스셰어스 팀이 새로운 길을 찾은 듯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미국 SEC는 최근 RX 쉐어즈가 제출한 SOL 및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신청에 대해 추가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시장은 이를 스테이킹형 ETF의 핵심적인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RX 쉐어즈는 X를 통해 미국 최초의 스테이킹형 암호화폐 ETF가 곧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 24시간 이내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 주소들이 13억 달러 이상의 SOL을 이동시켰으며 선물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TF 스토어 사장 네이트 제라치는 상장이 성공한다면 스테이킹형 ETF는 시장의 새로운 주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리마어키트 또한 해당 ETF의 승인 가능성을 9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Solana is much more centralized than Bitcoin or Ethereum are. Also to approve the ETFs, the SEC has relied on regulated CME futures in order to be able to keep track of the underlying price movements in order to monitor the market. And Solana doesn't have regulated CME futures, at least not yet. 예전에는 미국 SEC가 프로토콜 기반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5월 SEC는 단순한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반드시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외치면서 시장에서는 큰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킹 ETF가 실제로 허용된다면 대단한 변화입니다. 기관은 POS 수익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직접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더 이상 개인키를 다루는 복잡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SEC도 특별한 반대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이미 ETH 스테이킹 ETF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바르면 2025년 말에는 대거 상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단 3개월 만에 가격이 60% 상승했던 사례를 보면 현재 152달러인 SOL도 이론상으로는 25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이더리움 ETF가 호재 끝으로 급락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SEC가 최종적으로 허용할지, 얼마나 허용할지, 스테이킹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셋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면 포모 심리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투자는 항상 냉정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도지코인에 웃긴 시바견 이모티콘이 밈코인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장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몇 년마다 새로운 코인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고 시바이누 코인에 이어 PEPE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주목하는 비트코인 비월리 그 주인공입니다. 2025년에 밈코인 센터 자리는 아마도 BTC 미울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 DOGE는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레딧에서 큰 인기를 끌며 암호화폐 세계에서 팁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 사례도 없고 희소성도 없지만 진입 장벽이 낮고 인기도 많았던 덕분에 DOGE는 밈코인의 판도를 확실히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DOGE 가격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시장의 새로운 자극도 부족해 점차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BTC BUL은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으로 상당히 신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하락과 투자 보상을 직접 연결시킨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 또는 20만 달러에 도달하면 보유자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에어드롭하며 3단계에 걸쳐 일부 공급량을 소각하여 희소성을 높입니다. 이 모델은 투자 심리와 비트코인 시세를 긴밀하게 연결하며 시장에서 드문 인터랙티브 디플레이션 방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프리세일이 종료되면서 시장에는 뚜렷한 FOMO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불과 몇 주 만에 76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과거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사라지는 밈코인들과 달리 BTC불은 초기 지지자에게 연 최대 56%의 스테이킹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소 상장을 기다리거나 비트코인 급등 후 에어드롭을 노리는 것 외에도 그 사이에도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밈코인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지이가 밈코인의 문을 열었고 SIB가 대중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 PEP는 단기 급등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BTC불이 새롭고 실용적인 보상 구조를 갖춘 신개념 밈코인으로 등장하여 차세대 밈코인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세일은 마지막 카운트다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비트코인도 15만 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BTC-BUL은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기존 밈코인의 한계를 넘어서 비트코인 강세장에 탑승하면서 커뮤니티의 열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중 확대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2025년이 진정 BTC-BUL의 전성기가 될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트론 사용자 3억 명 돌파. 미국 주식 우회상장부터 1000만 가맹점까지 이번에 손우천은 신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낸스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케냐의 새 법안은 진짜 규제인가? 아니면 바이낸스의 판인가? 최근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T 유통량이 단숨에 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USDT의 절반 이상 약 52%가 트론에서 유통되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가볍게 150억 달러를 넘습니다. 수수료는 말 그대로 누워서 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소식에 트론 창립자인 저스틴 선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이스탄불 블록체인 위크에서 선 대표는 자랑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세계 4위의 암호화폐 시장이며 1인당 투자 규모도 많은 유럽 국가들을 능가합니다. 트론의 트리 C20 USDT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습니다. 전송이 빠르고 수수료는 단일 센트밖에 들지 않으니 누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트론 자체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만으로 20억 달러를 벌었으며 이는 단순히 USDT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앱, 스마트 계약 수수료, 스테이킹 수익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전체 네트워크의 하루 거래 건수는 약 890만 건이며 총 락업 금액은 2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계정 수는 3억 1,5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위험은 허세가 아닙니다. 차세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AON은 트론 네트워크와 공식적으로 연동되어 TRX, USDT TRC20, USDD가 동남아시아 2천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AON 페이를 통해 편의점, 카페 등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일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실생활 소비 영역으로 확장되는 실제 응용 사례입니다. I believe in this year, all the stablecoin on Tron will surpass around $80 billion. I think no later than 2026, we will have $100 billion of stablecoin on Tron network. So I think the volume will double as well. We probably gonna see 50 billion or even $100 billion transaction every day happen on Tron network. 또한 6월 중순 트론은 나스닥 상장사 SRM 엔터테인먼트와의 역합병을 통해 미국 자본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거래 후 SRM은 트란 인코어퍼레이티드로 사명을 변경하고 저스틴 선은 고문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TRX를 자산 대차 대조표의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포함해 TRON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진출을 위한 역합병 외에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론에서 USD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트론 생태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트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D까지 더하면 총 락업 자산이 4억 달러를 넘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트론은 낮은 수수료, 빠른 전송, 안정적인 네트워크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분주하며 저스틴 선은 트론을 이끌고 전 세계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순회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블록체인 위크에서는 골드 스폰서로까지 참여했습니다.
트론의 이런 전진 속도라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자본시장 분야에서 앞으로도 큰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 분명합니. 최근 케냐가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하면서 현지 스타트업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공정한 규제냐, 자칫하면 바이낸스를 위한 특혜 패스트 패스가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케냐 월스트리트가 폭로한 일부 초안 내용으로 가상자산 상공회의소 VAC라는 민간 싱크탱크가 새로 설립되는 규제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VH가 주도하는 최근 규제 협상들 뒤에 바이낸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 돈으로 회의하는 조직이 이제는 규제를 한다고? 그게 합법적이고 정당한가? 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커다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The legislation regulations are improving, and in some countries like here, they're improving fast. In other countries, many of them are, especially in bigger countries, they tend to move slower. Bigger countries do move slower. There are more departments, more people to discuss, etc. But overall, I think it's actually moving in a very positive direction. 더 충격적인 것은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상공회의소 VAC에 매월 $6,000의 정책 홍보비를 지급하고 비밀 유지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현지 기업들은 이것은 뇌물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케냐의 암호화폐 규칙이 바이낸스를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VAC의 이번 행동이 과거 루안다 규제에 개입하려 했던 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VAC 대표 바실 오골라는 위원회는 IMF, 케냐 중앙은행 등과 2년간 협력해왔으며 국민의회가 VAC를 위원 후보로 지명한 것은 공식적인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바실 오골라의 해명은 대중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VAC와 바이낸스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해 이미 규제에 저울이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케냐에서 신설된 규제기관의 구성입니다. VAC 외에도 재무부, 중앙은행, 자본시장감독청은 물론 수많은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바이낸스가 최근 유난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바이낸스 CEO 리처드 탱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러 국가의 비트코인 준비금과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고 5월에는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암호결제와 블록체인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금리를 1% 또는 2%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만기 부채에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징둥 대변인은 웨이보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에 제기된 징둥 스테이블 코인 제품 및 사업 협력에 대한 허위 정보를 엄중히 반박했습니다. 징둥은 일부 기업들이 징둥 코인체인과 협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업계와 대중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ETF 전문가이자 ETF 스토어의 CEO인 네이트 제라치는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주 펀드의 ETF 전환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 마감일이 이번 주라고 트윗에서 밝혔습니다. CME의 연준워치 자료에 따르면 연준이 7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19.1%, 동결할 확률은 80.9%입니다. 한국거래소 빗썸은 DYDX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2일부터 DYDX의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네트워크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